많은 분들이 약간 구글 광고는 약간 온라인 쇼핑몰이나 뭐 대기업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뭐 동네 매장이나 음식점, 뭐 미용실, 병원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좀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가장 먼저 이제 사장님들이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등록입니다. 네.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등록은 일단 무료이고요. 뭐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내 매장을 약간 구글에 등록해 두면 사람들이 내 상호를 그 검색을 했을 때 구글 검색 결과나 뭐 구글 지도에 매장 위치, 전화번호, 리뷰, 사진까지 노출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글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구글 계정과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필이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광고를 클릭했을 때 이 프로필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광고 전에 이 부분을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검색 광고와 그 다음에 피맥스 그리고 디맨드젠 이렇게 총 3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가지 캠페인이 어떤 특징을 가져 있고 또 어떤 걸로 많이 활용이 되는지 그 뒤에는 검색 광고 실제 세팅 화면까지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색 광고부터 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뭐 검색 광고는 뭐 말 그대로 저희가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뭐 저희 뭐 상호나 그런 게 제일 먼저 노출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 구글에서 가산동 맛집 이렇게 검색하면 뭐 바로 제일 위에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이에요. 약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검색하는 순간 고객의 의도가 이미 확실하기 때문에 뭐 가산동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은 오늘 점심, 뭐 오늘 저녁에 먹을 곳을 진지하게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 타이밍에 우리 매장이 딱 뜨면 바로 매장 방문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뭐 지역 키워드나 업종 키워드 같은 거를 뭐 등록을 해서 뭐 방문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뭐 CPC 방식이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예산 관리가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확장 소재를 통해 전화 걸기 버튼, 뭐 위치 안내, 추가 사이트 링크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광고 문구에 가산역 5분 거리, 뭐 예약 시 음료 서비스 이렇게 쓰고 이제 확장 소재로 전화번호를 넣어두면 뭐 고객은 클릭 한 번으로 뭐 바로 전화까지 걸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구글 검색 광고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물어보시는 사람들 중에서 최상단의 노출이 가능하냐, 이렇게 보장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검색 광고와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게 네이버 검색 광고는 이제 평균 순위 입찰가를 통해서 상단에 노출시킬 수는 있는데요. 이제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 입찰가 순위마다 입찰가를 조절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최상단에 무조건 노출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키워드 조합과 뭐 CPC 입찰가, 그 다음에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구글에서 노출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상단에 노출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예 어렵다라고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경쟁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은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채팅이 왔는데요. 구글 검색 광고가 배너 광고보다 돈이 많이 드나? 이거 뭐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라고 오셨는데 이게 실제로도 많은 광고주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떤 금액을 쓰면 좋을지, 어떤 금액을 쓰고 뭐 효율이 나려면 어느 정도 돈을 써야 하는지라고 많이 오시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업종마다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마다 다르고
어떤 광고 키워드를 쓸 건지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업종과 어떤 주요 키워드를 써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걸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배너 광고에도 구글에는 되게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범퍼헤드도 있고 뭐 인스트림도 있고 뭐 쇼츠까지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배너 광고조차도 좀 세분화되어서 좀 단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볼까요? 네네. 네, 그리고 검색 광고에 이어서 피맥스 캠페인도 되게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데요. 약간 피맥스는 구글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에 뭐 동시에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자동화 캠페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검색이나 뭐 유튜브, 지도, 뭐 지메일, 디스플레이까지 전부 하나로 묶어서 돌려주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해 주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광고주분들이 많이 찾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특징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지도 광고 기능인데요. 약간 내 매장이 지도에서 스폰서 영향으로 상단으로 딱 노출이 되니까 뭐 사람들이 길찾기 하면서 이제 바로 우리 매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자동 타겟팅이랑 뭐 자동 입찰이 가능해서 예산이 많지 않은 소규모 뭐 매장 사장님들도 간편하게 광고를 집행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루에 뭐 소액으로도 테스트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피맥스 캠페인 활용하시면은 뭐 구글 지도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세팅해 나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믹스 광고를 요약을 해보자면 모든 네트워크에 동시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과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 노출 광고로 매장 홍보를 극대화시키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화 세팅 덕분에 이제 뭐 소규모 매장도 쉽게 가능히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피믹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너 앞에서 말씀드린 배너 광고다 보니까 다른 광고와 좀 다르게 AI가 거의 조합을 해서 이제 노출을 시키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와 문구 이거를 이제 AI가 자동 조합을 통해서 광고를 노출을 시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소재가 조금 적은 부분 업종이거나 아니면 적게 가지고 계신다면은 피믹스 광고보다는 다른 배너 광고를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피믹스 광고에는 아무래도 조합을 해서 효율이 없으면 바로 또 변경을 하고 계속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재, 영상과 이미지 소재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디맨드젠 캠페인이 있는데요. 이제 디맨드젠 캠페인은 뭐 조금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뭐 기존에 있는 디스커버리 광고가 좀 발전한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노출 위치는 뭐 유튜브 쇼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쇼츠 피드나 뭐 구글 디스커버 피드, 뭐 지메일 뭐 이렇게 좀 크게 보면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고객이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약간 알고리즘 기반으로 좀 미리 보여주는 광고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뭐 제주도 맛집 광고가 약간 뷰티 관심자에게는 그 미용실 광고가 좀 노출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은 약간 세밀한 타겟팅이 가능해서 뭐 연령별, 성별, 뭐 가구 소득, 뭐 관심사, 위치까지 좀 세밀하게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맞춤 세그먼트 활용이 가능해서 뭐 내가 지정한 키워드나 뭐 경쟁사 URL 그리고 앱 기반 타겟까지 가능해서 좀 타겟팅 부분에서 되게 장점이 있는 캠페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배너 광고와 검색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세요. 왜냐하면 배너 광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가 검색을 하지 않아도 광고가 노출이 돼서 소비자가 인지를 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인지를 해서 이제
매장이 이제 소비자가 알게 된다면 이제 검색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디맨드젠 뭐 배너 피믹스도 마찬가지죠. 배너 광고로 뭐 매장 신메뉴나 뭐 시즌 한정 메뉴나 아니면 뭐 얼마 할인 이런 이벤트 홍보나 아니면 매장 브랜드 노출이나 이런 식으로 디맨드젠으로 먼저 광고를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검색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진행을 하는 게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 세팅 장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잘 나오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화면이 아마 이 화면일 거예요. 결제 프로필까지 등록을 하시면 가장 처음 만나게 되실 부분이 바로 이 화면인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은 구글 검색 광고 좀 세팅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만들기에서 캠페인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캠페인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 트래픽이나 약간 안내 없이 캠페인 만들기 쪽을 이제 선택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내 없이 캠페인 만들기로 가고 그리고 저희는 검색 광고 지금 세팅할 거니까 검색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피맥스가 실적 최대화 캠페인이고 그리고 디맨드젠 캠페인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실적 최적화에 사용할 전환 목표는 이게 보통 오프라인 매장분들은 웹사이트 자사몰이 없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어서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전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약간 자사몰이 없는 이제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설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있으니까 계속하기. 한번 맞는 말씀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만약에 그 웹사이트가 아까 선현 마케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웹사이트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웹사이트 페이지 조회와 웹사이트 이제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아예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예 없거나 이제 플레이스만 있는 경우인 오프라인 광고주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여기 전화 통화를 통해서 광고가 유입이 됐을 때 광고를 이제 소비자가 유입을 했을 때 캠페인에서 그 결과를 얻을 때 전화 통화로 유입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매장 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게를 만들 때는 여기 전화 통화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캠페인 이름은 이제 뭐 그냥 대시보드 내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의 날짜 진행하고 하게 되는 그 날짜와 편한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0829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입찰 부분이 있는데 이 입찰이 어떤 뜻이냐면 광고를 세팅을 했을 때 이 AI가 전환이랑 전환 가치, 클릭수, 노출 점유율에 따라서 좀 입찰 머신러닝이 조금 다르게 돌아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캠페인에 맞게 전환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광고를 세팅을 처음에 했을 때 좀 정해주시는 게 좋은 게 나중에 세팅을 하고 입찰을 바꾸게 된다면 그 머신러닝의 학습이 또 다시 돌아가다 보니 이게 또 영향이 조금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세팅할 때 조금 정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다 보니까 전환과 전환 가치, 클릭수와 노출 점유율인데 이제 전환과 전환 가치 부분은 아무래도 DB 업종이거나 아니면은 EC 업종에서 뭐 판매를 일으켜야 된다. 장바구니와 구매 판만을 일으켜야 되는 그 전환 입찰 부분을 많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프라인 부분은 클릭수와 노출 점유율을 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클릭수로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 부분에 있는데 여기 검색 파트너 네트워크 여기 권장 부분은 저는 보통 해제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게 딱 구글에 딱 검색을 했을 때 해당 지면에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약간 다른 파트너 네트워크에 노출이 되게 된다면 저는 그게 과연 효율이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저는 딱 구글에만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좀 그 업종 특성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홍대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 외국인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업종에 맞게 업종 특성에 맞게 국가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가령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뭐 안양시, 뭐 남양주시 뭐 이렇게 시까지도 이제 캠페인 위치를 선택할 수 있어서 업종마다 좀 다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대한민국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언어 또한 뭐 한국어 그리고 영어 뭐 다양한 언어도 지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치와 언어 부분에서는 타겟팅이 이제 외국인이 아닌 이상은 거의 한국어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구글이 모든 곳에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타겟에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어는 무조건 한국어로 해주시고 위치 부분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지역 타겟팅이라고 하면은 그 대한민국보다는 그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지역을 정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시라면 대한민국 좀 넓게 보고 싶으시다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그먼트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타겟팅이랑 관찰 부분은 좀 어떻게 구분하시는 편이신가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팅을 말씀드리자면, 도달 범위를 세그먼트에서 설정을 했을 때 그 세그먼트로 좁히는 것을 타겟팅이라고 하거든요. 관찰 부분은 이제 좁히지 않고 광고를 노출을 시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타겟팅을 하고 진행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을 좁히지 않고 관찰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또 그 부분이 있어요. 이제 광고주 분들께서 돈을 어느 정도 쓰시는지 그러니까 매출 이제 광고 금액이 얼마 정도 쓰시는지에서 따라 좀 더 다르기는 한데 특정 지역의 광고를 노출시켜야 되는 광고주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는 가산동에서만 노출을 시킬 거야. 가산동에서만 노출을 시킬 거고 가산동 사람들만 타겟팅을 할 거야. 하는 경우에는 타겟팅을 걸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나는 전 지역에 음식점이 있고 그렇게 나는 체인점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관찰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 막 큰 매장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 목적이 아닌 이상 저도 약간 타겟팅을 설정해서 진행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타겟팅하고 그다음 AI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광고주의 약간 노동이라 해야 되나? 광고주의 노동을 줄여든다. 그래서 AI 맥스를 활용하면은 자기가 뭐 키워드를 세팅을 하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좀 확장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AI 맥스를 활용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약간 직접 하나하나 세팅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게 AI 맥스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부분이라 지금 현재 베타로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구글에서 AI 맥스를 통해서 뭐 더 많은 고객을 참여를 유도하고 전환이 더 잘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같이 운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세팅해서 수동으로 세팅을 하는 게 더 효율이 조금 더 잘 나온 부분이고요. 이게 AI 부분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계속 바뀌고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계속 바뀌고 작동이 조금 머신러닝을 통해서 돌아가다 보니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또 얼마 나온지 안 되었기 때문에 베타 형식이라서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저희는 일단은 사용을 안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는 일단 이 부분은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 AI 맥스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키워드 및 광고에서 실제로 광고 URL을 들어놓고 그 다음에 맞는 키워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AMPM 이게 처음에 URL을 선택을 하면은 추천 키워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추천 키워드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키워드가 하나씩 다 나오게 됩니다. 뭐 마케팅 대행사, 마케팅 회사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인지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키워드에다가 더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이 키워드를 보면서 맞지 않는 거는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입력했을 때는 약간 확장 검색으로 노출이 되고 그리고 따옴표로 하면은 구문 검색 그리고 대괄호로 하면은 일치 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약간 저는 확장 검색보다는 구문 검색, 일치 검색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확장 검색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약간 보드마카를 딱 확장 검색으로 설정을 하면은 약간 되게 이상한 키워드로 노출될 때가 있어요. 뭐 연필깎이 같이 전혀 상관없는 키워드로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문 검색이랑 이제 일치 검색을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면 확장 검색이 되고 이렇게 앞에 따옴표를 붙이면 이제 구문 검색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에는 실제 광고를 어떻게 노출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맨 처음에 최종 URL 부분을 광고를 클릭을 했을 때 랜딩 페이지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플레이스 링크밖에 없다 하시면 플레이스 링크를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인스타그램으로 넘기고 싶다 하면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URL을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홈페이지가 있으시다면 홈페이지 URL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광고 제목도 나와 있고 여기 설명도 나와 있고 업체 및 로고 막 사이트 링크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주셔야 약간 구글 머신러닝 자체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설정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이제 여기 광고 제목 부분에서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면은 광고 효력이 나와 있어요. 광고 효력을 보시면 광고 제목, 인기 키워드, 차별화된 광고 제목, 차별화된 광고 설명이 있는데 이 광고 효력이 중요한 게 광고 효력에 따라 이제 여기서 AI가 이제 좀 좋은 이제 품질이 좋은 광고구나 해서 더 위로 올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광고 효력을 90% 이상까지는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광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설정했던 키워드를 대상으로 광고 제목을 써주셔야 되고요. 여기 아이디어 더보기 보시면은 여기 아까 설정했던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 키워드들을 가지고 광고 제목과 광고 설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광고 효력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 광고 제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광고 제목을 찾기 어려우시다고 하시면은 아이디어 더보기를 통해서 여기서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광고 제목을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 제목을 통해서 광고 제목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광고 설명도 똑같습니다. 최대한 광고 제목을 추가할 수 있을 때까지 광고 제목을 추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설명도 똑같이 최대한 여기서 설정할 수 있을 만큼 다 추가를 해주시는 게 광고 효력 품질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밑에 말씀했던 업체 로고 부분을 설정도 다 해주시고 사이트 링크 부분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사이트 부분 링크가 어떤 부분이냐면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 사진과 대표 음식이거나 전화번호 콜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여기 미리 보기가 보이시면은 광고를 제목을 설정을 하고 밑에 설명이 있고 이 매장 사진을 클릭했을 때 바로 매장 사진으로 들어갈 수 있게를 설정을 해주시는 약간의 네이버 같은 경우 확장 소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이드 링크를 생성을 해주시는 게 더 좋고요. 사이드 링크 설정해서 클릭률을 더 높이고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콜아웃 부분도 설정을 많이 하세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콜아웃도 많이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 에셋 유행 더보기 보면 프로모션과 가격, 통화, 스니펫, 리드 양식 앱 이런 게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을 많이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세일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학기 맞이, 시즌 말 이런 부분이 크리스마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일단은 선택 안 함으로 진행을 하고 할인액을 지금 신메뉴가 나왔어요. 신메뉴가 나왔는데 신메뉴 나온 김에 그 신메뉴 음식을 좀 할인을 하겠다. 그래서 5,000원 정도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5,000원 할인이 떠요. 신메뉴 약간 탄탄면이라고 할까요? 좋아요. 탄탄면 신메뉴 탄탄면 이런 식으로 신메뉴 탄탄면 5,000원 할인이라는 확장 소재 문구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디에 랜딩될 건지 URL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정액 이상 주문 시나 프로모션 코드는 이제 추가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신다면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통화 부분도 많이 진행을 하세요. 바로 이제 업체한테 콜로 바로 갈 수 있게 바로 진행을 하시고 한국에서 한국 매장 번호를 쓰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해서 광고 효력을 높이고 광고 효력이 좀 90 몇 % 정도 됐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예산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평균 1일 예산은 여기서 메타 자체에서 추천을 해주기는 합니다. 메타 자체에서 추가를 해주시고 만약에 직접 예산이 정해져 있어. 월 100만 원을 진행을 하겠다 하시면은 1예산이 월 100만 원이었을 때 1예산이 한 33,000원 정도니까 직접 지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33,000원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검토 부분 넘어가면 키워드가 잘 등록이 되어 있는지 예산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노출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다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캠페인 게시를 누르시면은 일단 이거 저희 넘어가 볼게요. 캠페인 게시를 넘어가 보시다면은 이 대시보드 내에서 여기 캠페인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검토가 끝나면 바로 광고가 노출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별로 약간 입찰가를 설정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키워드 플래너 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플래너가 여기 아래에 있네요. 지금 키워드를 제가 설정을 안 해놔서 지금 뜨진 않는데 만약에 키워드가 등록이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마케팅 이쪽 키워드를 설정을 했으면 여기 캠페인에서 여기 잠재고의 키워드 콘텐츠에서 키워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키워드를 눌러서 그 개별 키워드를 확인을 해서 광고가 노출이 되었을 때 만약에 가산동 맛집 키워드가 조금 클릭률과 전환율이 높은 부분, CPC도 낮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해당 키워드를 개별로만 조금 높여서 광고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요. 효율 없는 키워드들은 거기서 바로 삭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할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 홍보를 위해 구글 광고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구글 광고가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를 총 말씀드렸고 방금 구글 광고 세팅 부분을 도와드렸는데 만약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위 번호로 이제 문의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전환과 전환 가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아까 입찰 방식을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전환과 전환 가치는 전환과 전환 가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많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진행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B 업종과 아니면 EC 업종 중에서 뭐 좀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환과 전환 가치 부분은 맨 처음에는 전환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제 전환으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전환으로 진행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금액이 점점 파이가 커져 가다 보면 전환 가치로 다시 좀 입찰 캠페인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저희는 이렇게 종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위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까지 오늘 살펴봤고 이제 다음에는 PMAX나 디맨드 스타일 캠페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네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임선현 송소년 마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